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영주 수장과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무서워요. 왜 무서우시죠? 즐거운 시간 아닙니까? 즐겁다기보다 조금 무섭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들과 함께 오늘 장의 특징주 OX 그리고 또 내일 장 미리 보기 종례까지 쭉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 OX는 기아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공개됐고요. 어제 이제 김민수 대표님 방송하는 도중에 현대차 실적이 나오면서 그 점도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어요.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 했는데 기아도 그랬습니다. 두 분 기아 오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매수하지 않으시겠어요? OX로 확인해 볼게요. 오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제 현대차랑 의견이 좀 부합하시나요? 네, 똑같죠? 똑같아요. 현대차는 좋게 하고 기아차 X로 하면 제 사이코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니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실적 나온 거 동향을 보다 보니까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17조 7천억, 한 8%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조 3천억. 그러니까 즉 다들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선방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관심이 높았는데 그만큼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장중에는 움직임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는 못합니다. 그런 쪽에서 어제 현대차와 같이 나왔던 내용들과 동일하게 일단 9월 달이 가장 크게 압박이 심했다.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정점을 지났고 10월 달부터는 그나마 이제 풀리는 기조 하지만 내년까지도 영향은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R에서 나왔던 얘기는 좀 놀라운 사실이 EV6를 내년에 10만 대 팔겠다고 했습니다. 네. 좀 더 팔지 않을까요?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목표치보다도 그냥 가능 수량 정도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만약에 목표치를 너무 많이 내세우게 되면 혹시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못 따라갔었을 때 또 좀 혼란이 올까봐 약간 이제 적정 수준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더 팔릴 수 있다란 쪽으로 보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영수 선생님도 오 주셨는데 채팅방에 소장님 분명히 조심스럽다라고 멘트하실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지난번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실적 나왔을 때 오 의견 주셔서 제가 그럼 이제 사야 되나요?라고 했는데 뭐 사자는 건 아니고 약간 관망합시다라는 의견 주셨잖아요. 기아도 그런 거예요? 거의 뭐 부채도사 수준인데요. 시청자분들이 다 하십니다. 이제. 다 하세요. 네.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아가 현재 EV6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차 잘 팔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급이 현재 꼬여 있다라는 게 좀 다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멘탈은 분명 살아있는 주식인데 이 펀드멘탈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다. 지금 오늘 소식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5% 정도밖에 못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긍정적인 얘기는 김민수 대표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인지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적 발표한 거 맞아? 이럴 정도로 현재 지금 상태에서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테슬라가 게임 체인저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기아 같은 경우 물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노력들을 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물론 팔 리는 전혀 없죠. 근데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충분히 있고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앞서 수급이 다소 아쉽다. 그래서 애매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다. 그러나 오 의견 두 분 다 일치가 되었습니다. 기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OCI 먼저 볼게요.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와서 바로 공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76%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은 1,946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2%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분 OCI 실적 그리고 OCI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OX로 정리해 주시죠. OCI도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만 하더라도 그 당시 뭐 신재생, 태양광에너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력난이다,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니까 이쪽이 답이겠거니 하고 많은 매수가 몰렸고 그 이후로 지금은 살짝 조정을 겪고 있는데 OCI 여전히 5 의견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5로 시작한 OCI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너무 썰렁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무섭다고 한 거였어요, 대표님.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야,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낯 붉은, 낯이 부끄럽죠. 예, 네. 부끄러운 뭐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OCI 같은 경우는 정말 오를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부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력 부족난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친환경 에너지라는 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발전 단가가 높죠. 그래서 정부의 환경 부담에 대한 어떤 지원금 이런 거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추세는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는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 생태계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안일하게 보조금 받아서 니네들이 생산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빠르게 일단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걸 낮추도록 압력을 가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한편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수준에서 OCI에 대한 어떤 공략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를 드릴 만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OCR을 사고 싶으셨던데 못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걸 쳐다만 보시다가 최근에 또 기회를 주니까 뭐야 단기 과열에 따른 또 사실은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지면 어떡하지?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닌가 고민하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 여기도 그래갖고 조심스럽습니까? 소장님의 하는 대사를 그대로 따라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냥 지금 가격대는 딱 중요한 중기 지지권인 것 같고요. 아, 여기서 지금 실적도 말씀하셨듯이 거의 이제 예상했던 수준까지 나왔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말고 추가로 이어갈 사업에 대한 변화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ESS 쪽과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쪽이죠. 이쪽에서 포스코 케미칼과 합작 법인을 세웠는데 조인트 벤처를 세웠는데 포스코 케미칼의 P, OCI의 O 합쳐서 P&O 케미칼입니다. 이게 처음 들으셨죠? 네. 이쪽에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음극재 소재 쪽을 담당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음극재 코팅을 사용하는 고연화점 피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쪽이 앞으로 계속 또 부각을 받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증설하고 관련된 쪽에 변화를 끌어가게 되면 또 하나의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점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실적 발표하고 어느 정도 폴리실리콘 가격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앞으로도 좀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면은 크게 부담 없는 자리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도 두 분 모두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감 특징주는 무엇일까요? 이온제약으로 가볼게요. 항암제 식약처 사용 승인 모멘텀이 유효할까요? 오늘 또 뉴스가 나왔는데 두 분에게 이온제약에 대한 투자 의견 OX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로 일치가 됐어요. 오늘 장중에 17% 넘게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현재는 5.19%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카티 세포 치료제 KRC01 식약처 사용 승인 소식 때문에 큐르셀 따라서 이온제약이 같이 오른 건데 왜 X인가요, 소장님? 이 김인수 대표와 세 가지가 다 일치하니까 묘하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아, 왜요? 네. 예. 어찌됐든 뭐 지금 그 이현제약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식약처의 승인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우고 있는 것들이 카이스트에서 지금 현재 임상이 아니라 실험실에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들 그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뉴스들을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항암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임상을 지금 임상 단계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의약품으로서의 어떤 판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암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바꾼다. 이것은 아직까지 좀 밝혀진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오늘 좀 장중에 등락폭을 좀 키웠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지.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상황에서 종가 부근에서 추격 매수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뉴스들을 놓고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저도 카티 세포 그 치료 이야기를 지난 한 몇 년 전이죠. 2년 전, 3년 전에 제약바이오 열풍 불었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잠잠하다가 이온제약이 이 이슈를 갖고 온 건데 김민수 대표님도 그냥 단기? 아직은 좀 먼 이야기라고 봐서 X를 주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서요. 아, 이 종목에 네, 대해서? 네. 지금 얘기 나온 거로는 뭐 말씀하셨던 거대 비세포 림프종 제가 잘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관련돼서 임상 1상을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 저는 원고 받고 알았습니다. 이런 종목과 이런 쪽이 있구나라고 보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모르면 안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큐로셀과 같이 항암 유전자 세포 치료제 쪽에서 조인트 벤처를 맺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져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관련주로 엮인 게요. 네, 근데 지금 보통 이 회사가 한 3, 40억대 순익 나오는데 1조대 지금 시총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안고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서는 무리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잘 모르는 종목, 무언가 뚜렷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X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의 마감 특징주 OX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 장을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여전히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장 초반에 특히 홍콩 항생지수가 급락하면서 거기 있는 IT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차윤 소장님 들어볼게요. 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뭐 약세, 오늘의 분위기는 뭐 약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일부 업종들이 치고 나간 건 사실입니다. 조선업종 어제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하고요. 현재 지금 엔터주들 뭐 어떠한 이유에서 이제 개별 이슈인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인지 이런 쪽들이 오늘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강한 모멘텀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모멘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기아가 나왔고 삼성전기가 나왔고 OCI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호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있어서 어떤 뭐 동력을 오히려 불어넣기보다는 정말 뭐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실적 시즌 맞아 할 정도로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삼성전자와 더존비주원의 어떤 상황, 연관성이 전혀 없는 회사지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3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호실적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 호실적이 새로운 모멘텀이 되기보다는 현재 주가 수준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뜬금없는 더존비주원을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 나오는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호실적을 넘어서서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전망에 대한 것들이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는 현 지수대에서 움직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3,000포인트와 1,000포인트대에서 횡보하는 장세가 당분간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시장이 어제 같으면 또 3,100선 갈 듯이 그렇게 맞아요. 만들어 놓고 오늘의 또 키포인트는 외국인들 선물 매도 같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물론 지금 6개월 사이에 시장 흐름들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저조하죠. 한국 시장이 자랑스럽게도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인상 쓰게 되죠. 네. 근데 그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또 신흥국 관점 쪽에 여러 가지 같은 이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독 약했던 특징이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영향권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이 부분 때문에 역할 때문에 못 갔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가 채울 수 있는 쪽은 계속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너무 발목을 잡히기보단 살아있는 섹터나 종목 쪽으로는 계속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러면서 앞서 소장님께서 실적 관련된 얘기 잘 해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실적의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약간 개별적인 이슈 쪽으로 많이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 매도를 번갈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을 묶으려고 할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저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서바이벌 매매를 위해서는 종목 주도 sek터 이쪽을 잘 보시면서 하지만 관심 가는 섹터는 벌써 저만큼 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그 말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했죠. 네. 그래서 이랬을 때는 그렇다고 저기서 덜컥 사게 되면 꼭 내가 사 물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한 섹터라고 하더라도 조정은 이어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 체크하시면서 뭐 다 아시는 뭐 엔터 게임 이런 쪽 외에도 오늘 보니까 조선 쪽도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반도체 쪽이라고 하더라도 DDR5 쪽, 기판 쪽 그리고 또 친환경 섹터 쪽에서 시세 그렇게 많이 못 난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제가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요즘 시장에서 무엇이 잘 가는지 어떤 섹터 테마가 핫한지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올라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라고 긴가민가하는 사이에 더 가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지수 보시면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0.76%의 내림세를 보여주며 3025선, 26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2% 내리면서 전거래일보다 3.26포인트 하락한 1008.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까지 하락하면서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수요일 우리 증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3분기 실적 시즌 맞아 할 정도로 실적에 대한 관심보다는 워낙 시선이 쏠리는 테마주들, 섹터주들 향해서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좀 다소 아쉬웠는데요. 실적은 좋았습니다. 삼성전기 0.93% 하락 마감했지만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MLCC와 반도체 기판의 호조 속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연출했는데요. 주가는 좀 아쉽게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기아도 볼까요? 어제 현대차의 실적에 이어서 기아도 나왔고요. 컨센서스에 부합하고 살짝 소폭 상회하면서 잘 버텨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0.47% 올랐고요. 향후에 EV6 판매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15,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동차주들은 이번에 실적을 기점으로 주가가 움직여주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세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77% 내린 3,025.4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28% 내리면서 1,008.9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조금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2,582억 원의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은 4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연출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6,286억 원의 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만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971억 원의 매수 그리고 기관은 378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841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800여 개가 조금 넘는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장은 파란불이 들어왔고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상황실에서 언급했다시피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에 의해서 90만 원 가까운 89만 8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LG화학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6위부터 10위권에서는 카카오와 삼성, SDI, 기아가 빨간불을,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 현대차는 보합으로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위권에는 이제 두 가지가 보이네요. 2차 전지 그리고 게임주입니다. 펄어비스가 3위권에서 LNF를 제치고 올라온 데 이어서 카카오 게임즈는 5위권에 있고요. 오늘 게임주들 상승세 그리고 다음 장에는 위메이드가 계속해서 시총 순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6위까지 바짝 따라왔고요. 16만 8,700원에서 오늘 장에서도 무려 5% 가까운 상승 연출했어요. 이외 6위부터 10위까지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업종으로 봤을 때는 조선주들이 잇따른 수주 낭보 소식에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켰고요. 현대중공업이 4.61% 상승, 삼성중공업은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8.4% 강하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탄력을 보여주는 건 바로 버킷 스튜디오를 포함한 콘텐츠 그리고 메타버스입니다. 오늘도 쇼박스도 올랐고 덱스터도 올랐고 위직 스튜디오도 올랐는데요. 버킷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위메이드와 함께 빗썸에서의 또 공동 경영 소식 때문에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번엔 다른 뉴스로 상한가에 갔습니다. 5,1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마무리해 보겠고요. 차윤 소장님,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시장이었을까요? 한 줄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뭐 오늘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당분간은 횡보하는 지수를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민수 대표께서도 지수가 갇힐 것이다라고 갇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단 뭐 지수에 오르고 빠지고의 생각을 갖기보다는 일단은 횡보하는 지수대에서 내가 어떻게 잘 견뎌내고 다음 장을 대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횡보하는 지수를 인정하자. 이렇게 오늘 장 마무리해 보겠고요. 저희는 또 한 발 빠르게 내일 장도 미리 보겠습니다. 내일 장 미리 보기 두 분의 종목은 무엇인지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아온 이영애 그리고 이젠질 기자. 너나 잘하세요. 네? 맞죠? 그 이영애 씨죠.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제가 앞서 잘하겠습니다. 송혜교 네. 성대모사 했다 실패했거든요. 한 번만. 아니,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드라마 내용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네, 참겠습니다. 돌아온 이영애 씨의 신작을 기대하면서 또 드라마 관련주고요. 이젠질 기자 도통 감이 안 오는데 위드 코로나 이야기.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고요. 이영애 씨가 돌아오면 이것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화장품인가 뭐죠? 내장 미리 보기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퀴스트와 CJCGV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오늘 내일장 미리 보기 종목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퀴스트, 이영애 씨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인가요? 아,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 윤사마는 예전 네. 얘기고요. 네. 네, 키스트를 바라보는 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월 30일 토요일 날 JTBC에서 제가 무슨 대변인 된 것 같은데요. 네, JTBC에서 이영애 선생님, 누님? 이영애 씨. 이영애 씨, 예, 네. 앵커님의 강력한 라이벌? 네, 이분이 이제 또 드라마 경이로운 구경이라고 개봉이 아니라 이제 첫 공개를 하는데 넷플릭스와 동시 방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시 방영했을 때 지난번에 연모인가요? 이쪽도 같이 방영하다 보니까 깜짝 넷플릭스 순위 10위권에 들었을 때 이번에는 그래도 지금 이영애 씨라고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특히 이제 중동 쪽에서 또 잘 알려지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고요. 이를 제작한 회사고요. 게다가 이제 과거의 키스트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를 계속 하던 쪽에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로 바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분위기가 최근에 시장이 이쪽이 주도인데 아직 고점을 돌파를 못했다라고 되면 충분히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내년에 기대할 때 한 지금 경이로운 구경이 외에 3편이 있는데 내년에 별들에게 물어봐. 오, 네. 별들에게 물어봐요. 네, 이거는 잘하셔야 되죠, 발음을. 네, 근데 400억자 정도가 투자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주인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우주인이라고 그래서 뭐 외계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주 쪽과 관련 우주인들. 예. 우주인, 예. 네, 어스트로넛. 네, 이런 쪽에서 또 로맨스가 나오게 되면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싶고, 예, 그밖에 하이틴 드라마라고 하는 뭐 일루미네이션 이런 쪽도 기대감이 높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턴어라운드 기반이 마련됐고 올해 지금 실적 이제 변화가 서서히 분기 실적이 하반기로 가면서 아직 큰 변화는 나오지 않는데 내년 전망이 한 영업이익 175억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는 컨텐츠주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거의 횡보대에서 지금 나오는 흐름들의 반전이 좀 나오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17,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시도가 충분히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박스권 상단부 쪽까지 돌파되는 한 2만 원대까지는 목표가를 19,000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스트. 앞으로 또 기대작들이 많습니다. 경이로운 구경이 등 내년 4개 작품이 기대되면서 목표 주가는 19,000원에서 2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네요. 손절가 14,500원. 저희 내일장 미리 봐보겠습니다. 차윤 소장님은 CJCGV인데 드디어 호재가 나왔어요. 영화관에서도 팝콘을 먹을 수 있게 된대요, 이제는.
그렇죠. 영화관을 갈 수 있다라는 것보다도 정연 아나운서는 뭘 먹을 수 있다라는 게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네. 저도 그 축에 속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CGV를 제가 뭐 특별히 뭐 더 이상 언급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도 영화 본 지 한 1년 반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영화를 보신 분들 같은 영화 애호가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영화를 보시긴 했습니다만 저같이 뭐 그렇게 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뭐 참여를 안 했던 뭐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는 영화관을 좀 갈 수 있다, 문화생활을 좀 즐길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포문을 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또 좋아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인 비용을 좀 줄여놓은 기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은 워낙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비용을 좀 줄여놨는데 이제는 좀 영화가 활성화되고 또 대작들 나오고 미뤘던 영화들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다소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급등한 것이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글쎄요, 뭐 이러한 추세는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매매를 시작을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2%가 올랐고요. 3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CGV 이제 영화관도 북적북적해지면서 나 혼자 영화 보는 영화관을 빌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분의 내일장 미리 보기로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